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전세가 대폭락 난리 났습니다. 절대로 전세 살지 마세요. 강남 반포자의 전세가 22억이 13억, 잠실 리센츠 18억이 9억으로 반토막이나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값이 급락하면서 집값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강남 집값도 60% 이상 폭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세를 살면 아주 위험합니다. 전세 사는 분들은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전세값 대폭락 난리 났다. 절대로 전세 살지 마세요. 지금 매매가, 전세가 할 것 없이 모두 다 아주 급락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전세가가 위험한 이유 3가지. 왜 전세가 지금 급락할까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값도 같이 연동하면서 떨어지는데 바로 이런 이유예요. 매수 타이밍을 놓칩니다. 두 번째, 깡통 전세 우려가 있어요. 세 번째, 전세를 계속 살게 되면 평생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 전세 만기 전까지 자본금이 돈이 묶여 있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 딱 적재적소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전세를 안 빼주는 바람에 집을 놓치는 거예요. 몇 억씩 이미 날라가겠죠. 자, 집값 바닥치고 반등, 매수 기회를 놓칩니다. 자, 바닥 쳤을 때 잡아야 하는데 전세에 묶여버리는 거죠. 월세를 살면 남은 돈으로 매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세 대신에 월세 사는 경우가 많아요. 깡통 전세. 자, 집값 급락. 집값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는데 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안전 상황. 자, 전세가율은요 60%, 꼭 이거 기억하세요. 전세가율은 60% 정도 돼야 안전하고, 자, 아파트의 경우는 보증보험을 꼭 드세요. 물론 다른 것들은 안 해줄 거예요. 빌라나 다가구 이런 것들은. 자, 깡통 위험. 특히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빌라, 다가구, 나홀로 아파트, 지방, 주로 이런 것들이 전세가율이 높아요. 매매가가 100이라면 전세가가 80% 이상. 아주 위험하죠. 이번에는 평생 가난할 수가 있다. 전세도 습관입니다. 계속 전세를 살면 계속 전세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집을 왜 잡아야 하는지 이 생각 자체를 못하게 돼요. 두 번째, 임대, 장기 전세. 자, 싸고 편해서 눌러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임시적으로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눌러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가난하게 되겠죠. 자, 평생 가난해집니다. 왜? 돈 가치가 하락을 해요. 전세는 불어나지 않아요. 자, 자산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자, 전세 대폭락, 집값 대폭락으로 이어진다. 이게 문제죠. 지금 가뜩이나 집값이 지나치게 빠르게 떨어지는데 전세값 급락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사실. 자, 강남 전세 폭락 볼까요? 반포자이 놀라지 마세요. 22억이 13억. 그리고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13, 14, 12억에 포준됐어요. 어떻게 22억까지 갔던 전세값이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을까요? 새 아파트가. 반포 리체. 자, 20억까지 치솟았던 게 12억. 가락동 헬리오시티 15.8억이 8.4억. 다 이 근처예요. 잠실 리센츠 17.5억이 9억. 지금 이 특정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이게 확대되고 있어요. 전세가가 저렇게 추락하게 되면요, 매매가 폭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갭이 크기 때문에. 누가 전세 끼고도 안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투자자가 급감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계속 급감하면 팔 사람은 팔아야 하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다운돼 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강남 전세 폭락은 강남 집값 폭락을 예고한다. 두 번째, 전세 급감. 전세 급감. 자, 깡통 전세, 대출 이자. 깡통 전세가 나올까 봐 두려우니까 전세에 안 사는 거지. 그리고 대출 이자. 오히려 지금 전세 대출 받는 이자가 너무나 센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살다 보니까 돈이 또 묶여버려요. 그래서 전세를 아예 안 살려고 하는 거야. 월세 반전세가 상대적으로 급증합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황 대처가 빨라요. 월세가
반전세가. 그래서 전세는 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갭 투자가 그러다 보니까 급감하죠. 당연히 지금 하락장인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갭 투자가 줄어서 월세 전환이 높습니다. 전세와 갭 투자 증가는요, 집값 급락을 예고합니다. 이번에 미분양이 증가한다. 미분양하고 전세 대폭락하고 무슨 관계냐? 있어요. 자, 전세 폭락. 입주 후에 전세가율이 낮아서 분양을 포기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벌써 뭐 반포자이 같으면 엄청 비싼 아파트가 13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 분양하는 곳들 좋은 곳 많죠. 걔 분양가에서 입주할 때 전세가가 얼마라고 장담을 못해요. 그러면 돈이 적은 상태에서 나중에 입주할 때 전세 끼고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전세가가 여러분들 생각만큼 가주지 못하고 급락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9억이면 전세가가 2억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40억짜리 아파트 전세가가 13억인데 여기 보시면 전세 폭락, 입주 전세가율 낮아서 분양 포기. 그렇죠. 지금 전세가율이 계속 지금 낮아진다. 전세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내 돈이 부족하겠구나, 전세 끼고 입주를 해도.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분양 자체를. 두 번째, 집값 하락. 집값이 크게 떨어져 가지고 분양을 포기. 그렇죠. 집값이 너무 빠져버리면 이 분양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돼요. 고분양가, 그리고 또 지금 전매 금지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높고 오랫동안 팔지도 못해. 분양권은커녕 뭐 7년간 전매 금지. 이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미분양 증가는요, 집값 장기 폭락을 예고합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번에 내 집 마련 투자 타이밍. 자, 주로 6가지 이 지표가 다 나오면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이겠지만 한두 가지라도 나온다면 내 집 마련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보실래요? 먼저 집값이 50% 폭락했다. 자, 다른 곳이 어떻든 간에 반토막 났다. 솔직히 사도 다음에 뭐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죠. 크게 후회할 일은 없겠죠. 두 번째, 서울 3기 신도시 유망지역을 분양받는다. 아무데나 받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3기에서도 괜찮은 곳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분양가 대비 2배에서 3배까지는 올라갑니다. 물론 하락장의 애들도 분양가 근처에서 놀 수 있겠죠. 세 번째, 2년 이상 하락.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떨어졌어, 집값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반토막 가까이 날 가능성이 커요. 네 번째, 정부가 부양책을 써요. 자, 새로운 주택 매수하면 주택수로 처리하지 않고 5년간 양도세 비과세 또는 평생 양도세 비과세. 미분양 잡은 사람들은 몇 개를 잡아도 5년간 양도세 비과세 또는 평생 양도세 비과세. 자, 모든 지표가 최악.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적고 뭐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심리도 얼어붙고,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최악일 경우가 바닥인 거예요. 세계 경제가 아주 나쁜 상황에서 이제 처음으로 반전으로 돌아서면은 이것은 내 집 마련 투자 타이밍입니다. 이번에 전세 위기 볼까요? 자,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위기예요. 아파트 매매 전세가 역대급 지금 하락하고 있대요. 거래 절벽도 심화되고 있고. 보시면, 자, 집주인 경매당할 위기에 놓일 수 있어요. 2년 전 전세가보다 지금 아까 강남권 봤지만 반토막이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보증금이 부족해서 돌려줄 수가 없어. 매매, 전세, 거래 절벽. 결국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세를 못 돌려줘가지고 경매를 당합니다. 집주인이 제일 조심해야 할 점은 경매예요. 전세가율 높은 지방, 빌라, 얘들은 아주 위험하죠. 오히려 전세가율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매매가보다 높아요. 이거는 경매에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세입자는 전세 위험. 아유, 뭐 경매 쳐버리면 되지. 경매가보다 더 떨어져요, 집값이.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세입자는 더 조심해야 돼요, 집주인보다. 자, 매매, 전세 하락. 집주인 전세금이 부족해서 못 돌려주다 보니까 뭐 내용증명 해가지고 이제 법으로 걸어봤자 이기면 뭐합니까? 오히려 손해봤는데. 매매 급락, 깡통 전세. 전세가가 매매를 추월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 기피 현상. 지금 매수자들이 대기. 전세 대출 이자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매수자들이 매수를 대기하다 보니까 전세에 묶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전세 대출 이자가 너무 셉니다.
지금 거의 7%. 자, 전세가 줄고 월세가 급증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역전됐어요. 지금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더 많아요. 월세를 선호하고 있네요. 금리도 그렇고 깡통 전세도 그렇고 매수 대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갭 투자 급감, 투자가 감소되고 보증사고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 줄고 월세는 급증합니다. 임대의 세 가지 형태. 자, 우리가 이제 임대 형태에 보면 공공민간 임대가 있습니다. 이거라고 있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렴하게 거주하죠. 주변 여건 따져보고 딱 상황 봐서 얘 분양받으면 많이 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분양받을 수 있는 특혜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임대, 민간임대, 장기전세. 아예 여기에 이게 분양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평생 사는 사람들 평생 가난해집니다. 명심하세요. 절대 이런 데 살면 안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자, 자본금이 적더라도 모아서 반드시 내 집 마련해야 돼요. 전세. 두 번째,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죠. 하락장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폭락을 하니까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전세에 들어가게 되면. 하락장 전세에 돈이 묶여버려서 사야 할 걸 못 사요. 전세가율이 70% 이상인 것은 위험합니다. 60%까지가 안전해요. 나홀로 아파트, 지방 또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다 위험하다고 했죠. 전월세나 월세. 자, 전월세. 집값이 폭락하면 여유자금으로 갭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월세. 집값 폭락하면 더 비싼 갭 투자 또는 실거주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임대 안전. 전세가율 50% 이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전세가율이 높으면 위험하니까 자, 전월세 이렇게 해서 아예 조절을 하는 거죠. 월세로 전세를. 지역별 갭 투자와 투자 수익률. 자, 먼저 20억, 40억짜리가 떨어지면 40% 떨어지면 14억, 25억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락기 이거면 잡아요. 갭 투자. 6억에서 13억. 20억에서 40억짜리 6억에서 13억. 뛸 때 30억에서 60억으로 가요. 결국 수익률은 세상에 6억 투자하면 16억 벌고 13억 투자하면 25억. 이거는요, 예전에 2013년, 1997년 두 번의 폭락장 때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서울 강남 3구, 용산, 여의도, 목동 대형들, 그 다음에 서울 한강변, 뉴타운, 중대형 새 아파트. 자, 이번에 15억에서 20억이 제일 많아요. 서울에. 이게 하락기에는 9억에서 12억. 그리고 갭 투자는 4억에서 5억이면 가능해요. 세상에 이렇게 비싼 걸 4억에서 5억. 자, 상승장 예상 시세 15억, 20억이 21억에서 28억으로 가서 수익률이 4억은 12억으로 올라가고 12억을 벌고, 자, 5억은 16억이나 벌어요. 세상에 엄청나죠? 얘는 서울 중심부 마포, 용산, 한강 라인 쭉 있죠. 거기에 30평대 신축 구축에 해당되고, 수도권은 특급 신도시 분당, 위례, 광교 등. 자, 이번에는 10억에서 15억짜리가 하락기에는 6억에서 9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하락장에 자 2.5억에서 5억이면 잡을 수가 있어요. 얘가 상승할 때 15억에서 21억으로 뛰는데 2.5억은 8억을 벌고 순수익이, 5억은 12억이나 벌어요. 순수익을. 자, 이번에 여기는 서울 외곽에 있는 노원, 중랑, 도봉, 강북 대부분 다 외곽에 30평대 신축 구축에 해당되고,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20평대 신축 구축 또는 일부 30평대 구축들이 다 들어가요. 수도권은 중심 1, 2기 신도시라든가 수용성, 광명 이런 데가 해당돼요. 자, 마지막으로 5억에서 10억, 얘는 하락장에 3억에서 6억. 갭 투자는 1억이면 잡네요. 2.5억에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억에서 11억까지 올라가는데 1억은 5억까지 벌고 2.5억은 무려 8억을 안겨주는, 대단하죠? 자, 여기는 서울 외곽부의 10에서 20평대, 수도권 위성도시라든가 외곽 혹은 대부분의 모든 수도권의 아파트들이야. 3기 신도시 분양가가 3억에서 한 9억, 10억까지 가잖아요. 얘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번에는 2013년 도대체 이때 시세가 얼마나 뛰었느냐, 21년에. 그럼 얘가 반토막 나면 24년에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볼까요? 자, 1억짜리 놀라지 마세요. 1억대가 5억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2.5억으로 떨어져요. 이거의 반토막. 이거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서울 외곽 10에서 25평이 자, 여기에 해당됐어요. 주로 10평대가 많죠. 서울 중심 10평대,
5억대. 그 다음에 자, 2억이 얼마로 간 줄 아세요? 8억까지 갔어요. 평균 무지막지하네요. 얘 떨어지면 4억. 서울 외곽이 25에 34평. 서울 중심에 20평대가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4억짜리는 12억까지 뛰었어요. 얘가 2024년에 6억으로 떨어질 겁니다. 반토막으로. 그러면 서울 외곽은 34평 이상, 서울 중심부 25에 34평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6억은 18억까지. 이게 또 18억이 떨어지면 9억으로 가겠죠. 서울 중심 34평 이상, 한강 라인 뉴타운. 그리고 8억은 26억. 진짜 많이 뛰었죠. 자, 이게 빠지면 24억. 강남 평균 25에서 34평. 이제 웬만한 것은 잡을 수가 있다 이거죠. 좋은 건 못 잡더라도. 용산, 여의도, 목동은 대형 빼고는 웬만한 거 다 잡습니다. 폭락장 대박 3가지. 마지막으로 폭락장에 자, 여러분들이 대박 치려면 딱 3가지. 먼저 매매를 하는 경우 대박. 조건, 집값이 폭락했을 때 잡아야 돼요. 실거주 폐지되니까 참고하세요. 최소 금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방법. 자, 폭락장에는 무주택자들은 갭 투자를 하거나 뭐 실거주해도 돼요. 자, 1주택자들은 무조건 갈아타세요. 좋은 곳으로. 돈은 1, 2, 3, 4억이면 충분해요. 서울도. 선택. 서울 상급지로 가시거나 대단지로 가거나 호재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분양 관련돼서 조건. 분양권, 미분양 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때 이제 곧 다 가능할 거예요. 방법.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입주해가지고 갭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선택. 자, 서울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가장 좋다고 했죠. 특히 이런 데서도 좀 분양가 싸고 유망지역, 지방도 유망지역. 자,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조건. 자, 주택수에 제외시킬 수 있어요. 정부가 혜택을 줘. 새로운 주택수에 제외한다. 미분양, 주택수에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세요. 2년간 혜택. 자녀명이 증여를 하더라도 장애 앞으로. 그 다음에 방법. 갭 투자나 분양 후 똑같이 추가적으로 매입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있더라도 하나 더 매입, 돈이 있다면. 선택. 웬만하면 서울이나 상급지로 가시고 1+1. 앞에 있는 것은 매입이고 뒤에는 분양권 미분양이에요. 또는 1+2, 2+1, 2+2. 자, 다다익선인 거예요. 내 돈이 된다면 무리하지 않다면 잡아도 돼요. 여기 보면 레이더가 켜졌네요. 자, 미사일 레이더. 지금은 부동산 아주 위험의 레이더가 켜졌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전세가 급락입니다. 3개월 만에 50% 떨어진 곳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매매가도 연동하여 폭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